was an intruder and entered the premises and my daughter was gone. Hand over her mouth and the knife right here. Well, 12월 31일 새벽 3시,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 앨런이라는 남성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앨런 가족들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왜냐면 손님이 찾아오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집의 가장이었던 앨런은 엽총을 꺼내들고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곳엔 목에서 흐르는 피를 한 손으로 막은 채 말을 하지 못하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몸을 비틀비틀거리며 앨런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죠. 종이엔 자신이 누군가에게 공격당했으며 신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앨런은 즉시 집으로 뛰어들어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What is your emergency? I have a little girl just rang my doorbell. 1999년 12월 30일, 새천년이 다가오고 있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한 날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10살이던 크리스털 설레즈는 더욱 신나 있었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펜팔을 맺어온 또래 친구와 같은 동네로 이사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녀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던 소녀, 그녀의 이름은 케이티입니다. 두 소녀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짝사랑했으며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찐팬이었죠.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크리스털,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녀의 아버지의 직장이 옮겨지는 바람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운명적이게도 텍사스의 조용한 마을 델리오였으며 그곳엔 펜팔 친구인 케이티가 살고 있었죠. 얼마나 신났을까요? 아마 표현도 다 못할 만큼 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삿짐을 가지고 새 집에 도착한 크리스털의 가족. 크리스털은 곧바로 케이티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왜냐면 두 소녀는 오늘 밤새도록 집에서 함께 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짝사랑하는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케이티, 크리스털, 두 부모님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교회 사람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두 소녀는 부모님 눈치 볼 것 없이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녀들은 2층 침대에서 잠에 드는 순간까지 대화했다고 합니다. 1층에선 케이티가, 2층에선 크리스털이. 소녀 둘은 서로 2층을 좋아했는데 서로 양보하다 결국 크리스털이 2층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대화하던 소녀들은 스르륵 잠에 들게 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1시간 반? 2층에서 자던 크리스털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게 됩니다. 왜냐면 그녀가 누워있던 침대가 너무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크리스털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1층에선 케이티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도와줘. 누군가 좀 도와줘. 30여 분간 흔들리던 침대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곤 처음 보는 남성이 1층의 케이티를 쓱 쳐다보더니 방에서 나가고 있었죠. 크리스털은 이때 1층의 친구가 너무 걱정되어 고개를 조금 들어 1층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의문의 남성은 재빠르게 소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곤 소녀의 목을 가차없이 베어버렸죠. 2층에 있던 크리스털은 괴한의 공격을 받고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목에서 흐르는 피를 움켜쥔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성은 창문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층에서 자던 케이티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눈을 뜬 채로 말이죠. 크리스털은 이때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목에서 더 이상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여잡은 채 집 밖으로 달려나왔죠. 오로지 불빛을 따라 걸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 상태로 앨런 가족의 집까지 걸어간 것이죠. 소녀가 있던 집에서 앨런의 집까진 무려 700m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하지만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크리스털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탈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들은 빠르게 케이티 집으로 향했습니다. 케이티,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소녀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탈의 엄마인 팸은 이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도 크리스탈은 살아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성대는 많이 잘려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탈은 펜과 종이로 엄마와 의사들과 소통했다고 합니다. 소녀가 정신을 차리고 종이에 쓴 첫 번째 글은 케이티의 생사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어머니인 팸은 그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소녀들이 겪은 끔찍한 범죄를 수사하던 형사인 존 형사는 동료들의 제재를 뿌리치고 크리스털에게 향했습니다. 소녀는 아직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아니야. 그러다간 진짜 범인을 놓칠지도 몰라. 그러면 소녀에겐 더욱 큰 불행이야. 존 형사는 크리스털이 정신을 차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 도착한 존 형사는 크리스털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이나 사람들을 꼭 체포해 줄게 라고 말이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크리스털 그리고 존 형사는 범인에 관한 몽타주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의 소녀는 무서울 법도 하지만 존 형사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몽타주가 만들어졌죠. 몽타주가 만들어지자 존 형사는 기겁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가 쫓고 있던 연쇄살인범과 상당히 유사한 외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존 형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여 명을 살해한 범죄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체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존 형사가 주목하고 있던 범인은 토미 린 셀, 중고차 매장에 딜러로 일하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형사는 헐레벌떡 경찰서로 뛰어가 토미의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혹시 이 남자가 범인일까? 하면서 토미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말을 하지 못하던 크리스털은 토미의 사진을 가리키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존 형사는 토미가 연쇄살인마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죠. 심지어 그의 동료들도 그의 판단은 틀렸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존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죠. 기가 막힌 우연이었습니다. 하필 소녀들의 사건을 담당하던 게 존 형사였으니 말이죠. 존은 동료들을 이끌고 그가 살던 컨테이너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경찰들과 마주하게 된 토미, 그는 경찰들에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체포하세요. 어차피 금방 풀려날 테니. 토미는 당당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남겨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끔찍한 살인마였지만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에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존 형사는 일부러 크리스털의 생존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미는 크리스털이 당연하게도 사망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는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들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모두 촬영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집 창문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지르는 척 신용했습니다. 내가 범인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맞지? 생존자도 없고 증거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 토미는 시종일관 장난으로 대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 22건, 사망자 수는 42명, 존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텍사스주 전체를 공포에 빠뜨린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을 말이죠. 크리스털이 범인으로 토미를 지목했지만 또다시 토미에 관한 영장이 기각됩니다. 왜냐면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사용했던 무기라든지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DNA와 같은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털이 토미의 재판에 직접 나서 증언하는 것뿐이었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살해했으며 자신마저 공격한 범인. 하지만 10살이던 크리스털이 재판에 직접 나서 범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00년 8월 12일 크리스털은 공격받았던 몸을 모두 회복한 뒤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털 앞엔 존 형사가 있었죠. 그리고 형사는 크리스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털, 너희 증언이 없다면 토미를 체포할 수 없어. 그렇다면 토미는 또다시 누군가를 해칠 거야. 크리스털은 두려웠습니다. 소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매일 하던 말이 있는데 범인과 또다시 마주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형사들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토미가 이대로 풀려난다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크리스털을 설득하기 위해 한 명의 소녀를 데려왔습니다. 리드라는 이 소녀는 하굣길에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하자 눈을 질끈 감고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공격받은 곳은 목, 그것도 한 방에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토미와 상당히 유사한 공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토미가 범인일 가능성이 유력했지만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은 피해자였습니다. 리드라는 소녀 또한 크리스털을 찾아와 함께 설득했다고 합니다. 2000년 9월 12일 형사들과 관계자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토미를 재판에 세웠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그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간접 증거들을 비롯해 형사들이 지금까지 수집해온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토미를 처벌하기 위해서였죠. 만약 크리스털의 증언만 있다면 그를 심판받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과연 크리스털은 증인으로 출석했을까요? Were you ever awakened during the night?
Yes. What was it that awakened you? Katie's voice saying help. His hand was over her mouth. Whose hand was over her mouth? His hand. The man with the blue jacket and the glasses? Yes. Let the record reflect that the witness has identified the defendant, Tommy Lynn Sells. He was standing behind her with his hand over her mouth and the knife right here. Katie was, okay. He was, 크리스털은 용기를 내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하지만 토미는 일부러 크리스털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와 눈이 마주친 크리스털은 두려움에 떨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털은 강했습니다. 토미를 피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모든 상황을 증언하기 시작했죠. What happened next? he moved the knife and slit her throat. 온몸을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증언한 크리스털. 소녀의 모습은 배심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배심원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만장일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토미 린 셀즈는 사형에 처한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텍사스에서 활동하던 연쇄살인마인 토미가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를 돕던 형사들과 관계자들은 모두 기뻐했죠. 그리고 크리스털 또한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떠올리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당시 10살이던 소녀는 30대가 되어 결혼했으며 누구보다 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던 행동은 지금까지 토미에게 살해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었죠. 존 형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본 장면 중 가장 멋있었으며 강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텍사스의 잭 더 리퍼라 불리던 토미 린 셀을 처벌한 10살 소녀 크리스탈의 이야기. 여러분은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